두 번째 세션에서는 테라데이터의 김인준 데이터 사이언스 리더께서 초개인화 고객 분석 및 마케팅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초개인화 고객 분석 및 마케팅 플랫폼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라데이터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준 상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으로 직접 찾아뵙고 스튜디오에서 가지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발표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6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에 계신 CDO나 CMO 분들께 어떻게, 왜 초개인화라는 컨셉이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두 번째로 과연 초개인화 역량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며 역량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좀 더 테크니컬하게 어떤 초개인화 고객 분석 및 개인화된 오퍼링을 위해서는 AI 모델들이 필요한지 각각의 AI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비즈니스 고려사항, 테크니컬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을 해본 다음에 네 번째는 테라데이터는 클라우드 인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회사입니다. 인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기반으로 초개인화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개인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들을 소개드릴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앞서 그리고 뒤에 발표를 해주실 많은 그 AI 실습에 관련된 파트너분들께서 좀 더 프론트엔드, 컨택 센터에 특화된 솔루션들을 소개해 주셨다면 저희 테라데이터는 백엔드에서 AI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테라데이터의 초개인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를 활용해서 구현된 서비스 컨택 센터를 마지막으로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발표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그리고 연락처를 공유드릴 테니 궁금한 내용은 향후 계속 논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Q&A를 통해서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직접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 혹은 고객 세분화,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최근에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돼서 정말 초개인화는 누구든지 정말 화두인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진뿐만이 아니고 학계 모든 업계에서 초개인화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시장에는 나와 있는데요.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기존에는 고객군 단위로 예를 들어 어떤 유사성이나 고객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을 때 유사한 확률 지수를 가지거나 혹은 굉장히 전통적인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가진 고객군 단위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의 오퍼 A냐, 뭐 고객 녹색의 오퍼 B냐, 기타 오퍼 C냐 이런 컨셉에서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고도화 그리고 자동화 기술이 실현됨에 따라서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 한 명의 360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적시에 그리고 적시의 채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초개인화된 오퍼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 마이데이터라는 데이터 측면의 제약도 해결됨에 따라서 고객 한 명 한 명 단위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인화된 오퍼를 전달하는 것을 초개인화, 기존의 개인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초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 레벨의 비즈니스 기대 효과로는 어떤 고객 로얄티 및 만족도 향상, 신규 고객 획득을 통한 매출 증대, 어떤 전반적인 마케팅 ROI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왜 중요한지 전략적 중요도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진 분들께서는 우리 회사가 그럼 지금 뭐 기존 개인화 수준에서 머물면 되지 않을까? 초개인화 역량을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될까? 개인화에서 초개인화 단계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어떤 초개인화 역량 구축에 의한 비즈니스 성과, ROI를 고려했을 때 초개인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관련돼서 이런 방향성 결정을 위해 어떤 자사나 시장, 고객 데이터 기반의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세션에서는 초개인화 관련된 고객 설문조사 결과 및 산업별로 측정된 초개인화의 정량적 가치들을 레퍼런스로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80%의 고객이 기업에서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약 70%에 달하는 고객이 온라인 쇼핑, 70%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고객이 기업에서 보내는 메시지의 연관성 및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딜로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5%의 고객이 기업에서 너무 많은 관련성 없는 프로모션 이메일이나 기타 FC 등을 보낸다고 응답했으며, 따라서 그 중에서 약 70%의 고객은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거나 스팸 처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약 22%의 고객이 만약 초개인화 서비스나 상품이 오퍼된다면 더 많은 고객 데이터, 바로 나의 데이터, 마이 데이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적절하게 실행된 초개인화 마케팅은 마케팅 ROI를 약 8배가량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별로 다르겠지만 리테일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약 4,500에서 8,000억 달러,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약 1,500에서 2,000억 달러, 8개 산업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7천억에서 3조에 이르는 초개인화 시장이 형성 가능하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초개인화의 개념과 전략적 중요도에 대해 가볍게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서 초개인화 고객 분석 및 마케팅을 위한 역량체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개인화를 위한 역량체계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360도 뷰, 두 번째로는 초개인화 분석 AI 모델, 세 번째로는 초개인화 아이템 스토어, 왼쪽에 보이시는 회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초개인화를 위한 의사결정 엔진, 그리고 다섯 번째 초개인화 마케팅 실행 및 고객 반응 정보 수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개인화 분석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이렇게 구성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회색은 테라데이터가 고객사와 함께 일할 때 시스템 연계,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레가시 시스템에 해당되는 영역일 수 있고요. 반대로 파란색 부분은 코크리에이션 방식으로 테라데이터 초개인화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 360도 뷰 안에는 이제 고객을 식별하고 비식별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그리고 초개인화 분석 AI 모델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크게 to whom 모델, 누구를 대상으로 초개인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what 모델, 추천 모델, 어떤 것을, 과연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이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할지, 세 번째로는 when 모델, 주중 혹은 밤, 낮, 저녁 시간 혹은 주말 중 어떤 시간대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how는 이 고객은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싫어하시고 FC는 매번 확인하시더라. 과연 어떤 채널로 초개인화 오퍼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Y 모델 역시 AI 분석 모델로서 피드백 메커니즘에 해당되며 별도로 상세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의사결정 엔진 하에는 여러 가지 마케터를 위해서 머신러닝 엔진에서 나온 컨피던스 스코어 레벨을 통해서 어떤 기초적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마케터들이 수정을 하고 의사결정 엔진 로그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됩니다. 초개인화 마케팅 실행 및 고객 반응 정보 수집은 크게
앱이나 어떤 ATM과 같은 셀프 서비스 채널, 그리고 브랜치와 같은 어시스트 채널, 그리고 owned, paid, 그리고 on 채널, 미디어 같은 여러 가지 채널, 기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채널로 마케팅을 실행을 하고 고객 반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아래쪽은 말씀드린 피드백 메커니즘에 해당이 됩니다. 6가지 구성 요소들과 구성 요소들의 상세적인 역량 체계를 말씀드렸고, 흐름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초개인화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가장 쉬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서울의 어떤 구에 어떤 동에 살고 있고 주변에 어떤 브랜치가 뭐 걸어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혹은 ATM 기기가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ATM이나 브랜치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 투룸 모델은 당연히 위치가 변경되게 될 ATM이나 브랜치를 이용하셨던 그리고 거리상 가까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왓은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심플하죠. ATM 위치나 브랜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왜는 이 고객은 사실 이 고객이 주말에 그 브랜치나 ATM을 이용했다면 그 해당 시간에, 이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는 초기인 아이템 스토어에서 별도의 추천 아이템을 추출한 결과는 생략이 되고, 파워 모델은 고객이 그간 선호를 했던 히스토리컬 데이터 기반으로 선호했던 채널로 전달을 하고, 쭉 의사결정 엔진을 통해서 고객 마케팅 실행을 하고 이 고객이 이런 정보 안내를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예측 모델에서 이 채널, 이 시간대가 유의 최적화된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고객 피드백이 되겠죠. 이 피드백을 피드백 메커니즘 Y 모델에 제공하는 일련의 이런 흐름을 가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나 역량 체계 비저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성숙도 진단, 우리 조직이 현재 개인화 수준에 있는지 혹은 개인화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지 초개인화로 진행하기 위한 현재 역량 체계를 어세스먼트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대비 효용 관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To-B 초개인화 고객 전이 맵을 정의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변화 관리나 트랜지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익스큐션 이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오늘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첫 번째 성숙도 진단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6가지, 앞서 보여드린 6가지 역량 체계에 대해서 이런 비즈니스 질문들을 기반으로 기사에 있는 각종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과 데이터, AI 모델 등을 대상으로 어세스먼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OI 관점 타당성 분석은 초반에는 상위 레벨로 어떤 비용과 효용 요소들을 산출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지금 공유되어 보이는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나 방법론들을 통해서 상세한 비용 수준 및 언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대충 소모가 될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To-B, 현재 as-is 기반으로 해서 To-B 초개인화 전이맵을 전사적인 어떤 디자인 띵킹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 To-B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나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테크놀로지, 크게 어떤 자동화나 현재 모델이나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계나 어떤 기술적인 고려사항들을 역량을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이러한 역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정말 초개인화라는 것은 기사의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말로 전략적이고 어려운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컨센서스와 이해관계자 및 스폰서십 그룹을 대상으로 앞선 3단계에서 정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변화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라데이터 프린시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세션에서는 앞서 보신 초기나 역량 체계 중에서 지금 화면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AI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훈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흠 모델의 경우는 앞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머신러닝이나 고도화된 AI 모델의 의사결정이라고 영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고객의 유입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에는 투흠 모델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비즈니스에서는 개별 고객의 유입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테일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 마케팅 대상 고객이 진입한 것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투흠 모델이 아닌 바로 왓 모델부터 파이프라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왓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how와 when 모델부터 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 오퍼 시간 및 채널 예측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고객뿐이 아닌 개별 고객 단위로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량 자체가 예측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컨선이 있지만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해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 그리고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에 대한 것을 투흠 모델과 what 모델에 이어서 사실 nice to have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흠 모델과 what 모델이 초개인화의 어떤 필수적인 모델이고 더 어떤 마케팅 ROI를 높이시려면 how 모델과 when 모델 역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Y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Y 모델은 자동화, 즉 오토메이션에 대한 의사결정 시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필수 역량 요소입니다. AI 모델의 추천 내용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자 하신다면 피드백 메커니즘, 즉 고객 반응 등 실제 결과와 AI 모델의 추천 내용을 비교해서 AI 모델이 계속해서 최신화,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구현할 것을 제언드리겠습니다. 크게 마케터의 피드백과 고객 피드백이 Y 모델의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전통적으로 어떤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은 사실 조금 효용 측면에서 정확도 측면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요즘에 제가 따로 공유를 드릴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리커시브 러닝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Y 모델을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좀 더 트렌디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는 예를 들어 강화학습을 Y 모델, 피드백 메커니즘에 혹은 우리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초개인화 시나리오에 적합한지 빠르게 실험을 해보시려면 처음부터 모든 로직을 개발하시고 코딩화하는 것이 아닌 지금 구글 텐서플로우 에이전트나 페이스북 리에이전트 그리고 진가라는 게임 회사의 강화학습 베이커리라는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훨씬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왓 모델은 제가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추천 모델, 즉 왓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오늘 세션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스토어 구현 및 실시간 축약, shortlisted 아이템 리스트 추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개인화된 경험 제공을 위해 사실 많은 분들이 딥러닝이나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튜닝이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장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제가 많은 고객사분들과 초개인화, 특히 추천 모델을 구현했던 경험에 의하면 희소 데이터, 그중에서도 어떤 밀집 데이터, 혹은 데이터 및 범주형 데이터의 전처리가 초개인화 추천 모델의 성공적인 개발 및 성능을 좌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어떤 정규화나 인베디, 그리고 페어와이즈 조합 등의 고도화된 데이터 전처리 테크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실시간 추천 아이템 추출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도 아마 개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나 프로젝트 팀에서는
예를 들어 뭐 고객의 금융사기 방지 AI 모델이라고 하면 해당 고객 한 명 한 명의 지난 3개월간 평균 이체 금액 등등의 어떤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변수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화되고 자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그런 변수들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금 더 AI 모델의 성숙도라든지 초개인화가 고도한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고려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르축에는 피처 그룹, 커스터머 아이덴티파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초개인화를 위한 고객 분석 유스 케이스. 지금 초록색 점들은 예를 들어 세일즈 중간 왼쪽에 보이시는 세일즈와 관련된 피처 그룹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behavioral segmentation 등등 약 7, 8가지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릴 이 피처 그룹별로 이러한 생성된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생성된 변수들을 쉽게 개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기반 초개인화 플랫폼 구현 방안에 대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우리 참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 메모리 이런 표현들은 어떤 시장에 좀 통용되기 때문에 친숙하시겠지만 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설명드리려면 약 90년대 중후반부터 어떤 흐름이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약 2006년, 8년 이 시점부터 거의 모든 기업이 이것이 트렌드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마트. 하지만 이런 데이터 레이크 컨셉 역시 또 다른 사일로를 생성했고 더 많은 또 해결점을 만들어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4개, 10개의 데이터 레이어가 아닌 데이터를 정형,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외부, 내외부, 그리고 마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으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BI, 스트림 애널리틱스, 그리고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심지어는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의 컨셉이었고 이 컨셉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테라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장의 벤더들과 컨설팅 회사들이 이미 성숙된 제품들을 오퍼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별도의 추출이나 개발 툴 없이 데이터가 AI 모델이 요구하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예측치를 별도로 카피된 데이터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다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레가시 마케팅 캠페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인풋을 제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가 초개인화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그리고 클라우데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는 테라데이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파트너들이 존재를 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트너에서 최근 약 석 달 전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로우 스코어, 가장 낮은 스코어를 받지 않은 솔루션은 이제 구글과 저희 테라데이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초개인화의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Integrated AI and ML Capability에서는 테라데이터 벤티지라는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플랫폼만이 가장 최고 등급인 하이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초개인화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들 그리고 AI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은 또 시간 관계상 상위 레벨로 설명을 드렸고요. 더 테크니컬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고객사와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레슨런들 지금 질문창에도 많은 질문 주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한 2-3가지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릴 것이며 마지막에 제 이메일이나 링크드인을 공유 드릴 테니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테라데이터의 초개인화 엑셀러레이터
처음부터 이 모든 데이터와 AI 모델과 각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는 이제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초계나 엑셀러레이터라는 서비스 플러스 저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여러 고객사, 여러 인더스트리 고객사, 여러 나라에 있는 고객사들과 일하면서 초계나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어떤 레슨런들을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파트너 서비스,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그리고 핑크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 에코시스템에서는 지금 테라데이터 김인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아마존, 애저, 그리고 구글, 그리고 심지어 SAP, 서비스나우, 그리고 타블로 같은 BI 거의 클라우드 그리고 애널리틱스 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파트너들의 로고가 대부분 여기 보이시죠.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같은 소셜 커스터머 데이터 로고도 보이실 겁니다. 이 아키텍처는 테라데이터에서 어, 데이터 인제션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그리고 BI 관련된 부분은 그 영역에서 가장 고객사를 위해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맡기고 테라데이터의 클라우드 애널리틱스 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의 이름은 벤티지라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벤티지는 이러한 에코시스템 상에서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360도 기반의 초개인화 유스케이스를 이 그림에 입혀본다면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내외부 데이터, 그리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용. 세 번째는 클라우드 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초개인화 인사이트 추출 및 통합, 그리고 초개인화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서비스 두 번째 축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급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들을 저희 테라데이터 벤티지라는 플랫폼은 시장에 오퍼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지오파셜, 그리고 패스, 그리고 타임 시리즈. 지오파셜은 주로 손해보험업, 오프라인 유통업, 의료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타임 시리즈는 뒷장에서 더 설명을 드릴 것이며 IoT 센서 등 실시간성 데이터의 이상치 탐지 등에 활용되는 기법인데 기존에 별도 툴이나 별도 솔루션들을 이용했지만 그냥 데이터베이스, 테라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웹이나 앱, 경로나 여정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정제, 클린징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탐색과 관련된 익스플로레이션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에는 약 30여 가지, 그리고 올해 12월경에는 더 많은 약 수십 가지의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들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타임 시리즈라는 기능 역시 화면에 보이시는 1번부터 8번까지 엔드-투-엔드로 모든 것을 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에서 약 3번까지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부분들, 4번에서 6번은 머신러닝의 모든 알고리즘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역시나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7번, 8번은 비즈니스 적용에 관련된 부분들이며 아래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능들, 그리고 화면들, 우측은 그 테라데이터 SQL, 고급 SQL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을 이제 테라데이터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목표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AI 모델 및 유스 케이스 등을 고려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급 피처 엔지니어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어떤 데이터 원천과의 연계, 중앙화하여 자산화가 필요한 초개인화 AI 모델에 필요한 유의 변수들을 여러 유스 케이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초록색 가로 세로 축에 있던 그런 맵으로 분석만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다 이제 아웃 오브 박스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피처 스토어 개념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더 포커스 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라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로 약 15년, 10년 전부터 유명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7개 국가 고객들과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제 R, 파이썬, 그런 여러 가지 스파크와 같은 오픈소스 랭귀지를 선호하는데 테라데이터로 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 고객분들의 어떤 니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라는 하위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랭귀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툴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여러 AI 모델, 딥러닝 파트너, NLP 파트너 그리고 BI 파트너들과 연계해서 이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테라데이터 벤티지라는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애널리틱스 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안에서 심리스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래 초계인화를 위한 역량체계 구성 요소 및 흐름을 다시 살펴보았고요. 6대 구성 요소들은 앞서 화면에서 보여드린 6대 구성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로드맵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하시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구조를 고려해서 프로덕트 오너, PO라고 통칭하죠. 프로덕트 오너를 지정하고 각 구성 요소의 프로덕트 오너분들께서는 인하우스 방식이나 파트너와의 코크리에이션 방식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초계나 프로덕트가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계 및 개발, 검증이며 파이프라인 설계 시 중요 고려 요소 중 하나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그 개념의 수준 정의를 통한 파이프라인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볍게 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가볍게 짧게 보여드릴 내용은 앞선 테라데이터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상에서 AI 파트너와 일을 한다고 협업을 통해서 고객사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테라데이터 엑셀러레이터 세 가지 에코시스템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사이언스가 포함해서 저희 AI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데이터이쿠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준비는 조금 많이 했지만 오늘 짧게 보여드린 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들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Q&A를 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파워포인트에 캡처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데이터 정제나 각종 데이터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 등이라고 할 수 있고 테라데이터의 벤티지의 모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이 케이스에 한해서는 저희 파트너사인 데이터하이쿠의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AI 모델들이 초록색으로 연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 더 자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계인화를 위한 어떤 역량책을 구현을 시작하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별도 솔루션이나 오픈소스 그리고 다른 그 파트너사의 협업을 통해서 추천 모델, 그리고 채널 및 시간대 최적화 모델, 그리고 피드백 메커니즘 등을 이미 많이 만들어 두신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Predictive Model Markup Language (PMML이라는) 랭귀지나 H2O 또 다른 AI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MNIP와) 같은 랭귀지를 통해서 기존의 카피된 데이터, 기존의 POC 환경을 위해서 별도로 추출된 데이터로 개발된 모델들을 이제 전체 프로덕션 데이터 대상으로 스코어링 하기 위한 Bring Your Own 모델이라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엑셀러레이터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계이나 저희가 테라데이터는 앞선 그리고 뒤에 발표를 드릴 어떤 잘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된 프론트엔드까지 포함한 AI CC 컨택트 센터 솔루션과는 달리 뒷단에서 백엔드에서 AI 모델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 체계 엑셀러레이터들을 컨택트 센터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니즈가 있는 분들께 데모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지금은 상위 레벨 컨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피처 엔지니어링 중에 패스 분석이라는 고급 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앱이나 웹상에서 어떤 빈번한 경로를 통해서 콜센터에 굉장히 많은 항의 메일, 센티먼트 분류를 통해서 불만성 콜을 많이 했던 고객이 마이너스 1단계, 마이너스 2단계, 마이너스 3단계에서 했던 행동, 앱이나 웹에서 보였던 행동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동일한 그 고객 여정을 보이시는데 아직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별도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고객분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투흠 모델의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와 선호하는 채널을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핸즈온 테크니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기보다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UI적인 요소까지 가미된 How와 When 모델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앞서 자동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 고객에게 이러한 시간대에 이러한 채널로 이 메시지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톤, 어떤 문장의 문구나 표현들을 톤까지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 하면 된다고 한 부서들이 결정이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브랜치 중에 이메일을 선호하는 고객, SMS 텍스트를 선호하는 고객, 그리고 인앱 푸시 메시지 선호하는 고객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트리거, 고객의 센티먼트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트리거들을 기반으로 활용해서 워크플로우화를 통해서 오토메이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너무 많은 주제를 사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짧은 기간 안에 보여드리다 보니 아마 제가 더 듣고 싶은 말씀을 좀 가볍게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AICC 컨퍼런스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션 후에 댓글을 달거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는 제 이메일 혹은 링크드인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더 주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이후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저랑 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